헌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서 시작한 죽비 삼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락의 윤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불법선 3보에 기여하며 국회 정각회 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기 2569년 을사년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훈 스님과 또 각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고승대덕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네 분과 정각회 명예회장이신 조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야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식전에 참불과 공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유마일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중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BBS, BTN 불교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여야 간에 끊임없는 화합과 소통의 창구로서 우리 민주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정각회 회원들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한국 불교 중흥과 국민 대통합의 길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각회는 중도와 화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청정법안 바른 지혜의 눈을 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서 온 국민을 평안케 하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명상의 생활화에 앞장서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사회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불교계를 이끌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력을 다하시고 사부 대중들에게 무한량의 자비와 지혜를 주시는 고승대덕 스님들께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존경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새봄에는 더 큰 희망과 기쁨이 우리 사회에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의 빛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정각회 신춘법회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과 외의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면서 불기 2569년 을사년 한 해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 예,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불기 2569년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난의 시기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민생 위기로 모두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요즘입니다. 인내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은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여야를 초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을 실천해온 국회 정각회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모두를 위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9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도. 그래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권영세 대표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회 이현승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금 큰 스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새봄의 기운이 솟아나는 오늘 이렇게 신춘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법회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두루비치고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치우침 없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역설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특히 서로 이로 인해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높이 받들어야 할 덕목이 바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마음의 평안을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들께 안식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신춘법회가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각회 이현승 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법음을 전해주시는 지인욱 큰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피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모처럼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들을 유심히 봤더니 이제 봄이 왔구나,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새순을 틔우는 그런 싹도 있었고, 꽃의 모양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때가 되니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자연의 순리가 참으로 엄정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봄을 맞는 시기가 이렇게 순리의 엄정함을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때에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우리 진우 스님과 여러 종단협의회 큰 대덕 스님들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회를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 스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매우 어려운데 이럴 때 스님들의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정을 찾는 그런 좋은 기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각회 이현승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조계사에 찾아가서 우리 진우 스님을 배웠는데요. 여러 지혜의 말씀을 청했는데 스님께서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두고 마음의 전쟁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것을 전부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 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세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진우 큰 스님께서 마음의 전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그런 말씀이 저의 마음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국회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으로
선명상을 권하셨고 그것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모로 국회 스스로 마음가짐을 잘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그때 선명상을 우리 스님의 말씀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만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식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도 병을 앓고 자식이 병에서 나오면 부모도 낫는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유마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 그리고 자타불이 그 정신으로 화합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고 올해 한 해 시작하는 이 갈등의 국회를 평화의 국회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법회가 정말 소중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식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전번에 만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연선 정각회장님 국회 일도 보시고 또 우리 정각회를 또 이끌어 가시고 여러모로 굉장히 동부서주 또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십천법회까지 마련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호영 국회의장님, 전 정각회장님을 비롯해서 정각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언부언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야 할 것인가, 복잡한 이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귀 아니면 설신의를 어떻게 정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없어도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다 극락이라도 불편합니다. 편치 못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편안하면 세상이 지옥이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업, 자득, 자작, 자수 나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우선 편한 상태, 내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서 정말 지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공업이거든요. 공업. 다 함께 지금 고통을 받고 때로는 다 함께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스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걸 정토라 그러거든요. 깨끗하고 편안한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업으로 인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업이 우선 깨끗하고 편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부 판단을 함부로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추를 논한다든가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계속 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막도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도는 뭐 참고로 지옥 악의 축생이라 그럽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세상. 내가 평안한 마음, 내가 정돈된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질 때 그야말로 공업중생이 되고 공업중생으로서 극락이 되고 정토가 된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연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이랄까요? 좀 좋지 않은 시절 인연을 지금 맞고는 있는데 이제 금방 제가 볼 때는 균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만간 그런 또 희망찬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혜, 반야지혜라 그러죠. 이제 반야나 지혜나 뭐 같은 말이지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정돈을 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평안해질 것인가. 근데 일단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나의 눈높이에서 다 보이거든요. 내보다 훨씬 어떤 업이 없는, 업이 두텁지 않고 업이 없이 맑은 그러한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 고등 중생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뭐 아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간 보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세상이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도장 찍듯이 세상을 명료하게 보이게 되고 또 정확하게 보게 되고 지혜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해인, 바다가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해지면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또 거기에는 하나 왜곡된 점이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면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지혜롭게 볼 수 있고 그야말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는데요. 행동 하나하나가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생각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걸 무예자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버리면 오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나의 어떤 뭐 욕심, 탐심, 탐진치, 삼독심이라 그러죠. 그것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마음의 요동을 치게 되고 마음이 요동이 친다는 것은 좋은 것과 싫은 것 그리고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계속 출렁거린다. 이제 그게 크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 그러거든요. 6가지의 삼손도와 사막도가 계속 그냥 반복 윤회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요동치는 인과 업 또는 뭐 고락, 시비고락 이제 인과 업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마음도 이제 평안하게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고 나쁜 것을 너무 거기에 이제 대입을 시켜버리면 그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쁜 시비나 고락을 잠재우는 거예요.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해야 이제 그때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저절로 나온다. 그게 바로 무예자재 행위고 그게 바로 지혜다. 반야지혜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긋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긋남이 없다는 말은 곧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편안하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해야 또 어긋남 없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내 스스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좀 길러야 된다. 그 내공을 기르려면은 선, 그건 다른 말로는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이 출렁이는 마음을 이 시비고락에 사막도와 삼손도 계속 출렁이는 이 내 마음을
일단 고요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그 비친 세상의 모습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물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맑게 볼 수가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머리로 속된 말로 잔머리라 그러거든요. 머리로 막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시시비비를 하고 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거는 이제 과보를 받아. 인과 과보를. 그래서 인과를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크게 대별하면 우리 불교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그 총량이 똑같다 그래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시공간에 걸쳐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예를 들어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적으로 해가 지는 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죽는 시간이 반드시 생겨요. 이게 이제 인과 과보 작용인데요. 그래서 이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때가 생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괴로운 때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육도로 표현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되는 걸 윤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생기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차생, 호피생,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좋은 마음을 가지는 즉시 싫은 마음에 과보가 반드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싫은 것에 의지하고 싫은 것은 좋은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고락의 그 등차가 너무 심해버리면 그걸 업이 두텁다 그래요. 업이 두텁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고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시공이라는 게 이제 3세를 놓고 다 따져보거든요. 전생, 금생, 내생까지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고락의 윤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정국일수록 각자의 스스로의 마음을 잘 유지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잘 정돈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지혜가 나온다. 예. 그거 없이 계속 머리만 써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방아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명상할 때 마음을 모두를 좀 일단 내려놔라. 근데 그거는 이제 차생, 고피생, 이 마음이 생기면 저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잡념이죠. 일종의 번뇌인데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명상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지혜가 나온다. 무예자재행이 나온다. 걸림없는 행동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팁이 하나 드린다면은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내 감정. 내 감정은 계속 요동친다 그랬잖아요. 고락이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감정과 내가 보는 이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로 보는 이 세상, 대상이죠. 대상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내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상과 나의 눈이 이게 마주치면 그걸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처공부 12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 그런데 보는 즉시 내 감정이 그 실리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고락인과 업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듣기 좋은 콧노래도 뭐 한두 번이면 듣기 싫어지듯이 그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리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거기에 내 감정이 얹혀진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눈으로 보는데 대입을 시키고 귀로 듣는데 그냥 좋다 싫다 계속 대입을 시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 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내 눈높이에서 모두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대상에 너무 시시비비하지 말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만 하면 거기에서 지혜로운 친구의 사법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귀로 듣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그런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릴 거는 가리되 거기에서 시작하지 말고 방아착 그러면 새로운 지혜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명상 꼭 하십시오. 네, 이제 하루 아까처럼 뭐 1, 2분에서 시작해서 5분, 10분 이렇게 해다가 나가다 보면 내가 말하면서도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움직이면서도 선명상이 되어요. 네, 그러면 내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행동이 나온다. 그 점을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멘탈을 바짝 부여잡으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좋은 그러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감정을 너무 싣지 않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세상일수록 나의 멘탈을 부여잡고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 상태에서 정토의 공급이 나온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상 하루에 1분, 5분, 10분이라도 꼭 하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난국을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